오늘 특별한 손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민심과 동행하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본인이 준비하시는 거 이렇게 홍보하시는 겁니까? 네, 오로지 민심 100% 정치 시대를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제가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네. 기태에 예.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예. 추모하는 그걸 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제 신인규 변호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원래는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탈당을 하셨잖아요. 신인규 네. 변호사님. 이 계기가 있겠습니까? 왜 탈당을 하신 거예요? 우선 제가 이제 10월 25일에 좀 전격적인 탈당을 했는데요. 이제 보수 인사 중에서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그런 주목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탈당 기자회견에서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 이제 기회주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퇴행되고 그 퇴행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뭐 저의 한계를 절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당신 100%를 선택한 국민의힘을 이제 국민들이 심판하고 이제 던져버려야겠다라고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제가 더 민심 가까이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면서 이제 저는 민심 동행 창당준비위원회를 바로 저는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여쭤볼 거고, 네. 그러면 이 탈당을 하기 전에 혹시 이준석 전 대표나 그때 이제 함께했던 분들이잖아요. 천하람 위원장이나 현재 이런 분들하고 예전에 이제 함께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듣거나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셨나요? 아니면 바로 그냥 본인이 결정하셔서 탈당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소위 이제 개혁 그룹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네. 위원장, 뭐 저나 이렇게 몇 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이기도 맞아, 하고요. 그렇죠. 뭐 때로는 서로 이제 사적으로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솔직한 마음도 다 얘기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분들은 그래도 아직 국민의힘 안에서 더 해보자, 해야 이제 된다. 이 인식의 간극을 저는 이제 좁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얘기했던 게 6월 달이고요. 6월 달 이후에는 저도 이제 더 얘기하면은 그건 마치 뭐 스토킹 내지는 어거지를 쓰는 게 되기 네, 때문에 네, 저도 네. 그럼 그럼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안부 인사하다 보면은 뭐 그래도 더 진중하게 더 생각해 봐라 이런 조언들을 받고 있다가, 저는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질 거를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지고 나면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제 마지막 예의가 당에 수습할 시간은 줘야 된다. 그래서 당이 혼란스러운데 제가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섰을 때 네. 이제 인선이 됐을 때 저는 이 시기에는 제가 나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혁신위원 선임 전에 예.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 정말 이제 신인규 변호사 그 얘기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왜 국민의힘 내부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도 뭐 이준석 대표를 상징으로 한다면 개혁적인 성향 또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왜 그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는 잘 안 나오냐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게 사실 꼬인 실타래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준석 대표 징계로 올라가거든요. 제가 사실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서 이것은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할 때 당원 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이준석 대표 불신임을 하고 예. 물러나게 하면은 다른 대표를 뽑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절차를 안 지키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착수하기도 전에 예. 윤리위가 그냥 열어가지고 당원권 정지로 그냥 그 당대표를 날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더 웃긴 것은 거기에 대한 경찰 결과가 지금 뭐 무고라는 하나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세력이 있었나? 전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가처분을 해서 제가 1차에 승소를 했습니다. 네. 당원들 1,600명을 제가 대리를 했는데 네. 이기고 나니까는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임을 했고요. 예.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더니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패소를 했죠. 그러니까 네, 네, 네. 룰을 바꿔서까지도 사법부를 농락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에서는 뭐 정당의 자율권이다 이러면서 그냥 개입을 이제 불개입을 선언해 버린 건데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제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예. 10월인데 저는 그때부터도 이게 국민의힘에는 생명력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유승민 대표 주저앉히고 안철수 대표 그렇죠. 주저앉히고 나경원 대표 다 주저앉히면서 홍준표 대표 해촉하고 이러면서 또 룰을 바꿔요. 그래서 당신 100%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한 국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실정들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다수의 기회주의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는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됐고 그 권력을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지위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당내 구성원들이 소위 말한 입 바른 소리를 두려워서 못하든 안 하든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만약 이제 총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뭐 신규 변호사 그렇게 예측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검찰 출신이나 이제 전직 검찰 출신들을 공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친위 그룹을 국회에 좀 많이 들여보내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기반이 이렇게 많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대통령이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에 이런 분들이 공천에 탈락하게 되거나 아니면 경선 과정에 탈락했을 때 그때는 그럼 이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반발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역대 대통령들은 다 여당을 사유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당을 만들기도 했고 당명을 바꾸기도 했고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그 빈약한 취약한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내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안 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나 검찰 공무원 뭐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참 불행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당에 대한 사유와 욕망 또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당 사유화로 또 처벌을 했던 맞아요. 그 그랬었죠. 경험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맞아요. 또 그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거 저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당 내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 국면을 못 막는 현역 의원들은 네. 지금은 다 나는 아닐 거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칼날이 있는 건 맞는데 나는 피해갈 거야라고 지금 115명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0%는 날아갈 겁니다. 제가 볼 그럴 것 때는 같아요. 70% 정도는. 그리고 30%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탄생과 유지 강화 그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는 데에 진흙탕에 빠져서 손에 피를 묻혔던 사람들은 안고 가겠죠. 그러겠죠. 일부는. 맞아요. 그러면 70%를 다 교체를 할 텐데 그때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참아왔던 분들인데 자신의 이익을 이제 밥그릇을 뺏게 되면 그 강아지에 비유하면 그렇지만 개들도 네, 밥 네. 먹을 때 건들지 말라 그러고 건들면 이 손가락 날아갈 거를 각오하고 뺏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의 저는 유혈 사태가 당내 그러니까 정치적 유혈 사태가 전 충분히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 징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머지않아 이제 공천 신청 시즌이 되고 이제 총선 기획단 이후에 네. 공관위가 꾸려질 텐데 뭐 아마 그때부터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준석 대표, 안철수 뭐 의원 네. 이런 식의 지금 당내 갈등들이 맞아요. 나오는 있죠. 것은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벌써 이제 그 공천 서막의 전초전은 이미 시작이 됐다. 전 그렇게 봅니다.